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충 강론, 그 중에 이제 식용작물의 해충, 그 중에 이제 벼의 해충입니다. 벼. 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사용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벼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안보, 식량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물입니다. 또는 벼는 또 그런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작물들은 연작장애라 그럽니다. 근데 이 벼 같은 경우는 연작장애가 좀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그 논에다가 계속 매년 같은 그 벼를 심죠. 수확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수확량이 줄지 않고 계속 일정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벼의 그 특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주식 곡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화, 명나방, 벼의 해충 중에서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요 이화 두 번째 이제 그 변한다 그래가지고 이화인데요. 그 두 번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요 형태적인 특징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요 가해 피해 양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화기, 2화기, 예. 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화 명나방입니다. 1화기, 2화기. 그리고 그 1화기 때 엽초를 가해하여 엽초를 변색시키고 계속 줄기를 가해여 줄기가 말라 황갈색의 심고경이 된다. 1화기 때 그렇고요. 2화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2사기 패기 전에는 줄기가 고사하고 출수에는 백수연생이 나타난다. 제2화기의 피해는 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 부분이요. 예. 그래서 이화 명나방. 예.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발생 경과 1년에 2회 발생하고 그 용어에서 알 수 있죠. 노숙유충. 노숙유충의 형태로 벼집 속이나 벼 그루터기에서 월동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화 명나방. 두 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멸강나방. 멸강나방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멸강나방에서는 그 유충이 잎을 폭식하는 다식성 해충으로 부화유충은 밤낮 구별하시 엽육을 가해하다. 3, 4령충에서는 밤에만 잎, 줄기, 이사까지 폭식한다. 특히 새로 개간한 논이나 옥수수밭, 목초지에서 발생이 심하다. 요 정도 알아두시고요. 다식성 해충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발생 경과 보면은 여기 이제 비례해충이라고 그러거든요. 중국에서부터 날라오는 겁니다. 예. 국내에서 월동이 불가능하여 매년 중국으로부터 비례하는 돌발해충, 비례해충이란 말이에요. 돌발해충으로 해에 따라 발생이 크다. 요 부분이요. 멸강나방은 다식성 해충이고 비례해충이라는 거. 국내에서는 비례해충이니까 중국에서부터 날라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월동이 불가능하겠죠. 요 부분.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찍어 드릴게요. 최신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월동하지 못하고 매년 외국에서 날아와 피해를 주는 해충은 멸강나방, 금방 했죠? 멸강나방은 국내에서 월동이 불가능하여 매년 중국에서 비례하는 돌발해충이다. 날아온다는 뜻이에요. 비례가요. 이 전체를 하시면 좋은데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벼잎벌레. 벼잎벌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벼잎벌레에서 기온이 비교적 낮은 6월 초순에 발생하는 저온성 해충이라는 거. 저온성 해충. 이 부분 키포인트거든요. 저온성 해충으로 성충 및 유충이 벼잎을 가해한다. 특히 유충은 잎의 표면에서 엽맥 사이에 엽육을 갉아먹고 피해업은 잎 뒷면의 표피만 남고 백색 선상에 시큰이 나타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6월 초순에 발생하는 저온성 해충이라는 거. 예. 그리고 그 벼이벌레 이제 딱정벌레목이거든요. 딱정벌레목은 대부분 이제 성충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1회 발생하고 성충의 형태로 논둑, 잡초 사이에서 활동한다. 예. 성충 형태로 활동한다는 거. 예. 그리고 유충은 습도가 높은 곳을 좋아하며 건조에 약하며 건조한 바람을 만나면 섭식을 중단하고 밀도가 급속히 감소한다. 이 부분도 이제 가끔 출제가 되거든요. 예. 벼이벌레에서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저온성 해충이라는 것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홍명나방. 네. 홍명나방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명나방들이 대부분 이제 잎을 이렇게 말거나 뚫고 들어가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잎을 말아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 양상. 네. 피해 양상. 유충은 벼 잎을 한 개씩 세로로 말고 벼 잎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원뿔형으로 맙니다. 원뿔형으로요. 네. 벼 잎을 세로로 말고 몇 곳을 철한 다음에 여기서 몇 곳을 이렇게 여기 부분, 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세 부분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세로로 말고 몇 곳을 철한 다음 그곳에서 염력을 식혀하고 표피만 남기며 그 잎이 죽게 되면 이동하여 가야 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질소 11형이 많고 늦게 이양한 논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질소 11형이 많고 이 부분이 이제 그 출제가 가끔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국내에서 활동이 불가능하여 매년 비례하는 돌발 해충으로 해에 따라 발생 차이가 크며 국내에서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거, 돌발 해충, 비례하는 돌발 해충이라는 거, 홍명나방. 그리고 그래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홍명나방은 유화 등에 잘 유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광성이라 그러죠. 나비 종류 같은 경우는 주광성이 강한데 요거 홍명나방 같은 경우는 주광성에 잘 유도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유화 등에 잘 유인되지 않으므로 PAP 한두 개 보이기 시작하는 유충 발생 초기에 방제해야 한다. 예. 나방이 이제 주광성이 없으니까 주광성이 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이제 불빛이 있으면 그쪽으로 몰려들게 되는데요. 홍명나방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명나방에서 키포인트는 질소 11형 많은 작물, 그리고 비례해충이라는 거, 그리고 유화 등에 잘 유인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 세 개 키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벼줄기 굴파리. 이제 굴파리류 같은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잎을 단면을 한번 잘라볼까요? 단면을 잘라보면은 여기 이제 책상 조직이 있고요. 여기 뭐 이렇게 관부가 있다 그랬고, 여기 이제 해면 조직이 이렇게 있고, 밑에 이제 기공이 있고, 그러면 요 조직 사이에, 잎의 단면이다 그러면 그 조직 사이에서 염육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굴파리 종류 유충들이 이 안에서 생활합니다. 잎 속에서요. 네. 보겠습니다. 네. 일화기 때 한번 보겠습니다. 부화 유충이 줄기 속으로 들어가 생장점 부근의 어린 잎을 갉아먹는다. 이 부분. 부화 유충은 줄기 속으로 들어가 생장점 부근의 어린 잎을 갉아먹는다. PAB 성장하면 가늘고 긴 줄구멍이 생기며 황변되어 위축되거나 말라 죽는다. 이화기, 벼의 줄기 속을 파고 들어가 어린 이삭을, 여기는 이제 어린 이삭, 여기는 이제 일화기 때는 이 줄기, 이화기 때는 어린 이삭, 가해함으로 출수 벼 이삭에 쭉정이가 생기게 된다.
이화기 피해는 선충의 피해와 비슷하나 지엽의 엽초 하단부에서 번데기를 볼 수 있으며 벼, 줄기, 굴파리 피해이다. 대부분 피해를 보면요. 만약에 1년에 만약에 2번 발생한다. 그랬을 때 이제 1화기 때 피해, 2화기 때 피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 2화기 때 피해가 큽니다. 피해가 더 크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넘어가시고 벼의 미 굴파리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벼멸구. 벼멸구요. 그 형태적 특성은 성축은 날개가 긴 장시형과 날개가 짧은 단시형. 곤충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요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날개가 긴 거. 날개가 긴다는 건 뭐 어떤 의미겠어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날개가 짧다는 거는 날개가 짧아. 많이 날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다. 많이 날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 한 곳에 이제 정착 생활을 한다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동할 때 편하고요. 이거는 이제 고정적인데, 예. 날개가 짧으니까 많이 안 날아가도 되겠죠? 예. 날개가 길면은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예. 벼멸구. 긴 장시형과 날개가 짧은 단시형이 있다. 장시형하고 장시형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벼멸구의 발생 및 비례량에 크게 좌우된다. 전부 다 이제 중국서 날라오죠. 예. 그리고 요 중요한 것은 약충과 성충 모두 벼폭의 아랫부분, 요 부분에서 서식하면서 흡집한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벼 아랫부분에서 이제 서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벼 밑에가 좀 약하게 되니까 도복이라는 건 쓰러진다는 거거든요. 예. 요 부분, 예. 요 부분 좀 벼멸구 알아두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장시형 있고 단시형이 있고 그렇다 보면 멀리서 날아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국내에서 월등히 불가능하여 6월에서 7월 중국 남부 지역에서 날아온다는 거. 그때는 이제 장시형입니다. 이때는요. 날개가 크고요. 국내 정착했을 때는 단시형으로 되고요. 예. 비례종은 모두 장시형이나 여기 그런 얘기 나오죠. 비례종은 모두 장시형이나 정착한 다음 세대부터는 단시형이 많이 나타난다. 예. 멀리서 중국서 날아와야 되니까 날개가 크면은 편하겠죠. 그리고 정착했을 때는 굳이 뭐 이동을 많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단시형. 예. 되는 거. 예.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벼에 어린 이삭을 가해하는 해충은, 예. 1화기 때 그랬죠? 벼줄기 2화기 때, 예. 벼줄기 굴파리. 벼줄기 굴파리는 1화기 유충이 생장점 부근에 어린 잎을 가해하고 2화기 유충은 어린 이삭을 가해한다. 여기서 요 부분. 그 다음에 벼멸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예. 비례충 맞죠? 주로 벼에 큰 피해를 준다. 성충은 장시형하고 단시형이 있다는 거. 줄무늬 잎 많은 병은 애멸구죠. 예, 요거 가끔 이제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애멸구. 그래서 나는 그냥 애줄 이렇게 외웠습니다. 애줄. 네. 벼멸구는 국내에서 바이러스를 매개하지 않으며 줄무늬 잎 많은 병을 매개하는 것은 애멸구이다. 그 다음에 흰등멸구. 여기서 그냥 읽어보시고 요 비례충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흰등멸구. 네.
그 다음에 애멸구. 애멸구는 이제 그 줄무늬 입마른 병 발생 전파하는 매개충이죠.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시고요. 애멸구. 요거는 이제 그 성충 장시형하고 단시형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국내 토종 멸구입니다. 여기 보면은 1년에 5회 발생하고 사량 약충의 형태로 논둑의 잡초나 보리밭에서 월동한다는 거. 요 부분. 그리고 있고 또 애멸구는 벼 줄무늬 입마른 병, 벼 검은 줄 오갈병 요런 바이러스 병 등을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 애멸구는 벼 줄무늬 입마른 병 매개한다는 거. 바이러스 병을 매개한다는 거. 애멸구에서는. 그리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사령 약충의 형태로 논둑의 잡초나 보리밭 등에서 월동한다는 거. 최신 기출문제.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해충은 애멸구라고 말씀드렸죠. 애멸구. 나머지 것들은 벼멸구, 홍명나방, 흰둥멸구, 멸각나방 등은 비례해충이라는 거. 요거 차라리 그 비례해충을 외워두시는 게 편합니다. 비례해충이요. 벼멸구, 홍명나방, 흰둥멸구, 멸각나방 등은 비례해충이라는 거. 중국서 날라온다는 거죠. 차라리 요걸 외워두시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끝동매미충. 요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끝동매미충. 그 다음에 먹노린재. 먹노린재 피해도 심하거든요. 여기서 그 먹노린재, 노린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침이 있어가지고요. 침을 그 세포 속에 박아갖고 그 흡집하거든요. 그래서 침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린재류의 흡집성 잎을 가진 해충으로 벼의 출수 전에는 줄기에서 지백을 흡집하고 출수 후에는 벼 이삭을 흡집한다. 이 부분이요. 노린재류는 흡집성 잎을 가진 해충으로 벼의 출수 전에는 줄기에서 지백을 출수 전에는 줄기에서 지백을 흡집하고 출수 후에는 벼 이삭을 흡집한다. 노린재 이렇게 있으면 요 침이 있거든요. 침을 예를 들어서 이삭에 박아갖고 요 쌀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에 박아서 흡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벼가 쭉쟁이 되겠죠. 특히 이제 등습계 벼 아래 배열을 흡집하면 노린재의 구침에 찔린 곳을 중심으로 누런 반문이 있는 반전미가 생긴다. 먹노린재 외에도 벼를 가해는 반전미를 유발시키는 노린재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알아두는 거는 이제 먹노린재. 이런 노린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노린재가도 성충 형태로 낙엽빛이나 고사한 잡초 속에서 월동한다는 거. 1년에 1회 발생하고, 이 부분 정도. 특히 이제 곤충 그 강론에서는 그 가해 특징, 월동태, 아니면 비례해충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계속 특징적인 거. 그래야 이제 여기서 시험도 그렇습니다. 구분이 될 수 있는 거, 확실한 거, 논란의 소지가 적은 것들을 출제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벼 물바구미. 벼 물바구미도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나머지 건 읽어보시고요. 이 부분. 벼 물바구미에서는 부화된 유충은 땅속 뿌리로 내려가 벼의 뿌리를 가해하기 때문에 분홀수 감소, 양분 흡수 장애, 지상부 생육 저해 등으로 출수가 지연되고 수량이 감소한다는 거. 부화된 유충이 땅속 뿌리로 내려간다는 거. 그리고
1년에 1회 발생하고 8월 하순부터 성충의 형태로 잡초나 낙엽 밑에서 월동한다는 거. 그리고 요 계속 나오죠. 5월 벼의 물속 잎집에 알을 낳고 부화한 유충은 벼의 뿌리를 가야 한다는 거. 이런 게 특징적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6월 중하순부터 성충이 되어 잎을 가야하다가 8월 하순부터 월동초로 이동한다는 거. 이 부분. 다음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해충 중 벼 오갈봉을 매게 하는 해충은, 여기서 이제 끝동매미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끝동매미충은 기질식물의 줄기와 이삭 등을 흡집하여 임신율을 저하시키고 배설물에 의한 거름병을 유발하며 벼에 오갈병을 매게 한다. 이 부분, 요거는 하나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끝동매미충은 잘 출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아마 변별력 높이기 위해서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다음 중 벼 물과미의 분류학적 위치는? 이건 당연히 이제 딱정벌레목이죠. 벼 물바구니는 완전 변태하는 내실의 딱정벌레목에 속한다. 딱정벌레목입니다. 그 다음에 벼 물바구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제 완전 변태. 이런 부분들이 요 문제가 좀 그런데요. 완전 변태한다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번데기, 유충, 번데기, 성충 이렇게 변태하는 것을 이제 완전 변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단위 생식하는 거는 이제 좀 완전 변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로서 조금 이렇게 조금 논란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틀린 것은 이제 성충으로 월동한다. 성충으로 월동한다. 이 부분이 이제 정확히 틀렸으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유충이 땅 속에서 뿌리를 가야 한다. 이 부분 알아두시고요. 성충은 벼잎을 가야 한다. 이 세 개 부분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렵게 냈네요. 벼 물바구미는 성충의 형태로 논둑의 잡초나 낙엽 밑에서 월동한다. 그 다음에 벼해충의 분류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화명라방 두 번 발생한다 그랬죠? 나비목, 명라방가, 줄기 가해하고 1년에 2회 노숙 유충의 형태로 볏짚 요 부분이요. 1년에 2회 발생하고 노숙 유충의 형태로 볏짚 속에서 월동. 1학이 심고경 현상, 2학이 백수 현상. 2학이 때 피해가 더 크다는 거. 그다음에 멸강라방에서는 이제 비례해충이라는 거. 국내 활동 불가능하고 유충이 잎을 폭식하는 다식성 해충이라는 거. 벼잎벌레, 딱정벌레 목이고 성충의 형태로 논둑 잡초 사이에서 월동한다는 거. 그리고 저온성 해충이라는 거. 건조에 약함. 그 다음에 홍명라방. 이거 비례한다 그랬죠? 그리고 국내 활동 불가능하고 유화 등에 유인되지 않는다 그랬죠? 특징이요. 유화 등에 유인되지 않으므로 이런 부분. 벼줄기 굴파리, 파리목이고요. 당연히 유충의 형태로 뚝새뿌리나 벽과 잡초 줄기 속에서 월동. 일화기 유충은 생장점 부근의 어린 잎을, 이 부분이요. 생장점 부근의 어린 잎을 가해하고 이화기 유충은 어린 이삭을 가해야 한다는 거. 벼줄기 굴파리. 벼에잎 굴파리 이거는 그냥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냥 읽어서 넘어가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파리먹이고요. 예. 번데기 형태로 뚝새풀이나 잡초의 부근에서 월동, 저온선 해충으로 유충이 늘어진 잎에 기생하여 굴을 파고 가해. 예. 그다음에 벼멸구, 예. 매미목, 예. 줄기고 매년 비례 안 되는 거, 예. 예. 비례 안 되는 거. 요거는 이제 그 벼포기 아랫부분을 흡집함으로 이삭이 패기 전에 방지해야 된다는 거, 비례 안 되는 거. 그다음에 흰등별구는 그냥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건 이제 애멸구. 흡집 및 바이러스 매개한다는 거. 줄무늬 입마른병이라고 그랬죠. 줄무늬 입마른병.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사령 약충의 형태로 논뜨기 잡초나 보리밭 등에서 월동한다는 거. 애멸구. 그 다음에 끝동매미충. 예. 줄기 이상 및 그 흡집 바이러스 매개, 오갈병이라 그랬죠. 벼오갈병 매개한다 그랬죠. 그 사령 약충의 형태로 논둑의 잡초나 벼 구루 등에서 월동, 성충과 약충이 줄기와 이삭을 흡집, 성충과 약충이 줄기의 이삭 흡집, 배설물에 의한 거름병, 유발, 벼 오갈병 매개한다는 거, 끝동매미충이요. 그다음에 먹노린재도 좀 피해가 그 논밭에서 실제로 피해가 많습니다. 노린재 까고 줄기 이삭 흡집 침을 꼽으니까 흡집이겠죠. 1년에 1회 발생하고요. 성충의 형태로 낙엽 밑이나 고사한 잡초 속에서 월동. 등습기의 이삭을 흡집하면 반전미가 발생한다는 거. 여기서 이제 이삭에 침을 꼽아보니까 여기 반점이 생기겠죠. 꼽았던 자리예요. 먹노린재. 그 다음에 벼물바구미, 바구미, 딱정벌레목, 바구미 까고 잎은 성충이 잎을 가해야 하고 유충은 뿌리를 가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1년에 1회 정도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성충의 형태로 논둑의 잡초나 낙엽 밑에서 월동한다는 거. 이 부분 특징적인 거라 그랬죠. 성충은 잎을, 유충은 뿌리를 가해. 그리고 대부분 이제 성충보다는 유충들이 섭신량이 더 많습니다. 성충보다 유충의 섭신량이 많음. 뭐 다른 그 곤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성충하고 유충의 가해 형태. 이 부분이요. 그리고 벼 사용 살충제는 요 부분들은 그냥 살충제는 그냥 그냥 읽어서 넘어가시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지금까지 그 벼 해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수업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뭐 대단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또 국 안보 차원,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벼 재배 기술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아마 그 세계 1위일 거예요. 그만큼 그 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재배 기술을요. 그러다 보니까 벼에 대해서는 이제 식물보호기사에서도 매년 출제가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과수나 채수나 그 수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덜 하긴 한데 여기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니까요. 다른 해충보다는 그 벼 해충에 대해서는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암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비례해충이냐 아니냐, 또 병 유발하는 거, 월동 형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그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